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붕괴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종전 협상과 관계없이 전쟁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는 강경한 목소리로 되받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면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국 정보기관들이 예측 작업을 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란이 미국에게 자신들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알려왔다라고 올렸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붕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이란 측에 누구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건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란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건 우리가 주지하는 다 사실이죠. 네. 우리가 작년 12월 1월에 그 이란의 통화가 가치 절하가 되면서 그러니까 1달러당 한 135만 리알, 140만 리알이 되니까 이란 경제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31개 주에서 동시다발적인 그 시민봉기가 일어났고 네. 이란 입장에서는 거의 국가가 이제 전복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강경 대응을 하면서 3만에서 3만 8천 명을 사살했다. 그 시민들을 이런 네. 이야기가 나와서 이란의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쟁이 2달간 늘어지면서 지금 민간 인프라 시설들이 다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란 경제가 안 좋은 건 우리가 다 알죠. 그러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란 측에서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란 측 어떤 인사가 우리는 진짜 붕괴할 수 있는 state of collapse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누가 어떤 경로로 왜 이야기했는지는 전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란 측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저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물어봐도 지금 이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국가가 붕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지금 납포를 하는 작전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국가가 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발언을 했을까 그러면 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내가 아직도 잘 통제하고 있다, 내가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제 국외나 국내 그 유권자들한테 알리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최근에도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휴전 협상하기 전에 쓰려고 했던 카드, 우리는 다 승리했고 우리가 잃었던 거를 다 잃었으니 우리는 나간다. 호르무즈 항행 자체는 원래 내가 다루던 문제가 아니다 하고 나가려고 할 때 지금 명분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일방적인 승리를 하는 선언을 예. 만약에 했을 때도 명분이 필요하니까요. 내가 이란은 지금 거의 다 망한 수준이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의 패배가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이야기를 흘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실제 그 이란 그 상황에서는 그런 그 국가 붕괴의 조짐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군사작전을 물론 이제 저강도이긴 하지만 모기함대들이 성공적으로 납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 제가 말한 성공적이라는 것은 제가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아니라 납포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으니까. 이란 측의 입장에서.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란은 붕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본인의 발언과 실제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 지금 이란 군부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고 새로운 무기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تلاش کردیم اهدافمون رو بروز کنیم، بانک اهداف رو بروز کنیم، آموزش هامون رو ادامه بدیم، از تجربیات جنگ استفاده کردیم و تجهیزاتمون رو در واقع هم تولید کردیم هم بروز کردیم و برای ما شرایط جنگی است. 네, 새롭게 설정했다고 한 표정 목록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자기 소셜 미디어에 그 한 줄을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의 영문 약자 SOH라고 하고 괄호에다가 일부 사용 그리고 플러스 바바 엘만데브 해협의 또 영문 약자 또 하고서 괄호하고 미사용 그리고 플러스 송유관 괄호하고 미사용 이렇게 썼거든요. 그 말은즉슨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일부 봉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걸 만약에 더 한다면은 기뢰 같은 것을 조금 더 전면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이 새로운 이 해협을
뭐 미사용한 이 해역까지도 지금 우회로로 활용되는 것까지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송유관을 이제 그 우회로로 이용되는 것까지도 이제 아예 타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지금 이 새로운 타격을 할 만큼 이제 이란이 그만큼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냐가 아마 핵심일 것 같은데, 미국 뭐 중부사령부의 지금 얘기는 뭐 미사일 관련된 생산 시설은 75%, 드론 관련된 것은 한 80%를 이제 격추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바꿔 말하면은 일부 잔존 시설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들을 만약에 지금 방금 그 발언한 내용대로 일부 복구를 하는 상황이 있었다면은 아마도 지금 미국이 그 격침한 이 큰 배 같은 것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거 해상에서는 뭐 추가 해역 봉쇄를 하더라도 좀 고속정 같은 걸로 하고,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뭐 발사대에 묻혀 있던 거를 뭐 파냈다든지 이 정도의 조금 준비라고는 보여집니다. 예. 그럼 이란에서는 이제 어쨌든 새로운 공격 목표를 자기네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지금 이걸 무한대로 지금 이 상황, 교착 상황을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이제 어떤 시점이 됐을 때 결단을 내려야 될 텐데, 그렇죠. 그게 이제 군사적인 행동이 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방적인 승리를 하고 나갈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점에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일단 정책은 경제적 압박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군사적인 추가 작전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면서 뭐 항공모함을 3개를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두고, 대신에 지금 사실 집중하고 있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가고 들어가는 이란 선박을 잡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그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란 그 원유 선박까지도 잡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인식은 사실 그 이제 공개적인 금융망을 미국이 닫아도 이란이 지금 우회로를 통해 가지고 미사일이나 드론 시설을 또 다시 만들고, 그리고 이 혁명 수비대라든지 이런 자금들을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걸 막을 방법은 결국 제재, 그리고 아예 글로벌 수준의 봉쇄, 그 봉쇄를 호르무즈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지금 협상의 가장 핵심은 호르무즈랑 핵을 연계한 종전 구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구멍이 뚫리게 되면 이란으로 들어가는 어떠한 경제 루트가 생기게 되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전략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막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지금 뭐 소셜 미디어나 여러 이제 마가 진영 속에서도 이제라도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쇼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그런 정치 스타일을 고려하면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방적인 선언을 하더라도 이걸 정치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또 유일하게 트럼프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이제 미국이 뭐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그 시점의 그 명분도 있고 호르무즈도 없고 핵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공습, 최대 압박 체제 이것도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오는 그거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그냥 전쟁 승리했다고 던지는 나오는 건데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빠른 성과를 낼 것인가, 그거를 이제 보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외교 국내 정치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커다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내가 이슬라마바드 가서 사인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그랜드 바게닝, 포괄적 타협은 저는 물 건너갔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선택지, 공습을 하던, 아니면 그 봉쇄로 해서 길게 끌던, 아니면 내가 승리를 했다고 선언하고 나오던 그 3가지 방안들, 여러 선택지 안에서 어떤 것이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군사 외교, 국내 정치적인 비용이 어느 것이 내가 가장 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포인트를 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습은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지지율도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유가나 인플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나 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 공습 관련해서는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안 중에서 뭐 아니면 몇 개, 2가지를 조합한다던가 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불에 대한 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그런 것들을 찾지 않을까. 근데 지금 핵심은 신속성입니다. 가장 빨리
자기가 미국이 승리를 했다 선언하고 나올 수 있는 그 카드를 한번 지금 조합 중이다. 그렇게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관련해서 참모진들과 이 회의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이란에게는 폭탄밖에는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다고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좀 약간 답답한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승리 선언. 네. 실제로 미국 내에서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렇게 승리 선언을 했을 경우에 이란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정보기관들의 작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과정을 보면은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좀 최대한 빨리 출구 전략을 찾고 나올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가장 큰 우려는 이걸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도 한두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란의 지도부가 가장 두려운 상황이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뛰쳐나가는 네.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배상이 경제적 배상도 네.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란은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아무리 강경파가 자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자기네들 혁명수비대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이걸 체제 유지가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그것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나간다 그러면 이란은 자기네들이 못 나가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석유 생산 시설이나 그 주변국입니다. 이런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 위험들도 분명히 있어서 이게 단순히 제가 나간다고 해서 동맹들한테 위험을 부담하고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면서 자기가 내야 될 비용,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상당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 참모들과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란이 어떤 카드를 쓸 거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이 돼 있느냐. 근데 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란이 미국을 못 나가기 위해서 유가를 계속 올리는 방법을 쓴다면 그래서 석유 생산 시설을 때리거나 지금 그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석유 송유관 대체 네. 거기를 공격한다고 할 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 국가들의 그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그 요격탄들, 그러니까 사드나 그 페이트리어트 미사일들이 거기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주재하는 것처럼 지금 물량이 지금 되게 부족한 상태거든요. 네. 미국도 대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호의롭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자체도 지금 이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다라고 보이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폭탄을 써서 공격을 할까 이렇게 하지만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함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지금 국정 지지율이 두 번째 집권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이 부분도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게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게 34%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이미 한 2% 정도가 또 추가로 떨어진 그 수치이고 아마도 이게 이제 미국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물가에 대한 부분. 사실 유가가 사실 국민들의 일상이 가장 직격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미 갤런당 4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번 그 로이터 통신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관련된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22%밖에 안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것이고 또 이게 경제 대응에 대한 평가도 27%. 이게 트럼프 2기가 집권된 이후에 최저점을 이제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유가가 이제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면서 물가 인상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낮은 그 조사 결과는 사실 이제 그 청와대 그 청와대가 아니라 백악관 그 만찬 네. 총격 사건 이전에 조사를 했던 그렇죠. 거라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전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받았을 때 총기 공격을 받았을 때 지지율이 그 뒤에 이제 급상승하는 그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지금 그 만찬 사건, 총격 사건에 대한 음모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가 진영 안에서조차도 그렇죠. 실제로 이제 뭐 이게 음모론이다라는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2024년 7월이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때 후보 시절에 네. 이제 귀 관통상을 맞았는데도 피를 흘리면서도 이제 주먹을 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사안 자체가 이 결집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번 사건은 이제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용의자가 빠르게 제압이 됐고 네. 또 사살이 된 것도 아니고 잡혔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뭐 반전 시위에 대한 그런 불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서 이걸 풀어가는 내용도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총격 사건 바로 직후에 했던 기자회견에서 뭐 그 백악관의 그 만찬장 같은 그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사실 전쟁보다는 이제 백악관의 이제 시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백악관 그 레빗 대변인이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브리핑을 했는데 그때는 또 뭐를 지적했냐면 이 경호국이 사실 국토안보부 소속인데 지금 그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73일 동안 국토안보부가 이제 예산이 없다. 이거는 민주당의 수치스러운 뭐 이런 것이라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 사건이 전쟁이랑 연결이 안 되고 네. 이제 국내 국정 상황으로만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쟁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그런 반감을 낮추는 그런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근데 또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얼굴 새겨진 한정판 여권 발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도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트럼프 마케팅이 계속되는 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상징 정치죠. 그다음에 개인 그 브랜딩을 결합시키는 건데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그 제도 그리고 어떤 그런 개인의 그 우상화를 상당히 피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워싱턴, 제퍼슨 이런 사람들도 그거를 가장 지향해야 된다라고 봤던 부분인데 저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 여권이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 그것도 250주년 기념판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만들었던 그 가치들과는 전혀 배치되는 그냥 자기의 개인 우상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현직 대통령입니다. 물론 저도 미국을 많이 그 현지 조사도 가고 하지만 케네디 센터라든지 링컨 센터라든지 부시 센터, 카터 무슨 박물관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주지하셔야 될 사실은 현직일 때 만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퇴임을 하고 그 대통령의 재평가가 끝난 이후에 그거에 맞게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자기가 현직 대통령에 있을 때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모르겠는데 제가 이란이나 중동 연구를 영미권에서 이란과 중동 연구를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 개인의 우상화나 개인의 상징화를 쓰는 것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기네들의 그 권력을 기반을 다질 때 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반대가 돼서 미국이 전시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의 결집력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그 브랜딩을 이런 식으로 국가 자산이나 이런 데 집어넣는 것.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초현실적이 아닌가라고 받아들여지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약간 헛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인지 이란인지 아니면 이게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평가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해 주시겠지만 네. 저는 별로 중간 선거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도움이 될지는 좀 회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개인이 뭐 사업가의 입장으로 뭐 본인이 트럼프 빌딩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그렇죠.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별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뭐 박사님 이미 다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70m가 넘어가는 개선문 같은 네네. 것들 그리고 뭐 백악관 그 증축 관련 문제도 사실 이슈가 되고 있고 뭐 군함 같은 것도 트럼프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 현직이 아니라 이제 정말 역사 평가를 받고 나서 이제 직함을 다는 것인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정말 이제 그냥 개인 취향으로만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뭐 그래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네. 지금 시점에 맞는 이야기를 조금 더 그럼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전협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기싸움은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This strait is not Iran's to wield like its own moat and drawbridge.
It is not Iran's hostage. It is not Iran's bargaining chip. It is not Iran's toll road. Responsibility for any disruption to maritime transport lies with the aggressors, the United States and its supporters. Any claims to the contrary is unfounded. 호르무즈를 둘러싼 양국 간 기싸움도 계속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대한 그 호르무즈 장기적인 봉쇄 계획을 또 준비해라라고 했던 외신 보도도 나왔거든요. 호르무즈는 둘 다 놓을 수 없는 카드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 잘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이란에 들어가는 아니면 이란의 그 유조선을 막는 것이 이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카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못 놓고 있는데요. 근데 이건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전쟁 상황이라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전쟁이 휴전이나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협을 선별적으로 막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란만을 욕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서로 치킨 게임 그리고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양측이 다 쓸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월츠 주 UN 미 대사님이 정말 이 촌철살인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지만 맞습니다. 이건 국제협이고 자유항행 그리고 그 통과통항이 돼야 되는 곳이 국제협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습법적으로도 그게 유지됐기 때문에 이란이 절대로 어떤 그 봉쇄나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기가 그런 국내법적으로 뭐 영유권, 뭐 영해권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만 먹힐 수 없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도 봉쇄를 하겠다라는 것도 똑같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유항행을 막는 그 선별적으로 다른 건 안 맞지만 선별적으로 막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과연 양측의 주장의 모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둘 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결국은 지금 서로 지금 자기네들의 협상 국면에서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는 지렛대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고 해서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진짜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양측 다 이걸 그냥 붙잡고 있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계속 경제 제재 대상국에 올리고 있으니 우리가 이 호르무즈 봉쇄하는 것은 봉쇄가 아니라 경제 제재 대상에 대한 집행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다. 이렇게 뭐 미국은 아마 그런 법적 근거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 호르무즈 봉쇄를 막는 것 그게 뭐 미국은 이란 선박에 대한 것만이다라고 해서 선별적으로 막고 있다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협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가 양쪽엔 지금 없다. 그런데 미국은 그 국제협의 문제가 아니라 제재 대상에 있는 제재 대상 그 리스트를 내가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서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양측의 근거는 조금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가 상당히 이제 효과를 거두면서 이란에 타격을 주고 있다,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제 미국의 원유 시설이 제대로 이제 원유를 빼내지 못하면 사흘 안에 폭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란에서 이 원유 생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 폐 탱크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뭐 잘 운송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어느 쪽 이란의 현실이 어느 쪽이 좀 더 가깝다고 저는 미국 보세요? 쪽 얘기가 더 맞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어찌됐건 선박이 그 원래는 평시 상황에서는 135척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5척 정도밖에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란은 아니다, 잘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미국 측 의견이 맞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폭파한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석유 저장고가 가득 차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다른 그 저장 창고로 우회를 한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선박을 대서 석유를 빼낸다거나 그렇게 하거나 그게 더 이상 안 되면 감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 자체를 하죠. 근데 그것도 감산을 해도 그 양을 못 찾죠. 너무 포화 상태다 그러면 샷인이라고 해서 아예 그 유정을 막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보호가 되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폭파할 거다라는 것은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해서 그거는 조금 신빙성이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이란도 그걸 다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샷인이 만들어지면 다시 그 유전을 뚫어서 석유 생산량을
기존에 했던 양까지 끌어올린 데는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유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뚫린다 하더라도 그 생산량이 그만큼 올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유가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죠.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봉쇄가 마냥할 수가 없는 게 쿠웨이트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자기네들의 석유를 감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수도꼭지 물 튼다고 우리가 콸콸 나온다고 장고국 틀고 이게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석유는 한번 그렇게 생산량을 올려서 이렇게 되면 계속 그렇게 유지가 돼야지 만약에 그걸 잠근다 그러면 다시 거기서 압력을 넣고 떠올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네. 지금 이미 쿠웨이트도 감산을 시작했고 카타르도 하고 있고 UAE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냥 이란만 받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산유국도 받고 있는 고통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 이걸 끌 수 없는 것이 만약에 그게 유지가 돼서 생산량이 떨어진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뚫려도 석유 유가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이기고 있다, 이란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UAE가 오펙과 오펙 플러스 전격 탈퇴하고 네. 증산 계획 발표한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동안 이 증산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을 많이 갖춰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 오펙이랑 오펙 플러스 안에 그 쿼터제 유가 관리 차원에서 거기에 이제 묶여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그걸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제 제가 국제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유가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 측면이 있고 이 병목 현상 이게 뚫리고 나서 그 다음 병목 현상도 해결이 돼야 되고 묶여 있는 배들도 다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증산이 바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유가를 바로 낮추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우디가 중재하는 여기에는 좀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적인 함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식을 열고 양국의 견고한 유대를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His Majesty's intellect, passion, and devotion have been really a blessing to the cherished bon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nd I am very certain that it will continue that way long into the future. I also remember her saying very clearly, Charles, look, young Charles, he's so cute. My mother had a crush on Charles. Can you believe it? The bond of kinship and identity between America and the United Kingdom is priceless and eternal. It is irreplaceable and unbreakable. 네. 이번 이란 전쟁에 도와주지 않는다고 영국을 향해서는 불만을 쏟아냈지만 이 찰스 국왕에 대해서는 아주 친밀감을 많이 보였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동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친밀감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었던 그 장면들이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찰스 3세의 어깨를 이렇게 건드린 거에 네. 대해서 이게 그냥 그 자리로 안내하는 제스처였냐 아니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무례하게 된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영국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좋은 관계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영국하고 미국의 동맹은 특수 동맹이죠. 특별한 관계이고 이번 찰스 3세가 유해에서 연설을 했을 때 오스카 와일드가 얘기했던 그 문구를 하나 하면서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미국하고 영국의 여러 가지 차이점 중에 하나 유일한 차이점이 영어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거의 다 문화나 이런 것들이 같은 이제 유대 관계가 깊은 그런 관계를 강조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찰스 3세와 굉장히 이렇게 밀착된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번 방문과 관련해서 자신이 영국의 왕족 계보라고 주장하는 듯한 글을 잇따라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백악관이 공식 SNS 계정에 올린 사진입니다. 찰스 3세 국왕과 트럼프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면서 걷고 있고요. 위에 적힌 소개글을 보시면 Two Kings, 두 명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자신을 찰스 3세와 같은 왕이라고 소개한 건데요. 미국 전역에서 No Kings, 왕은 없다는 반트럼프 시위가 한창인 점을 생각해 보면 다분히 의도적인 농담으로 들립니다. 다음 그래픽 보시죠. 이번에 보시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SNS 계정입니다. 나는 항상 버킹엄 궁전에서 살고 싶었다며 영국 타이블로이드지가 쓴 기사 하나를 공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연결된 먼 친척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그려진 족보를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외가 할머니의 혈통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영국 왕실 혈통과 연결된다는 주장이고요. 결국 찰스 3세 국왕과 트럼프 대통령은 15촌, 4촌 정도일 수도 있다는 내용의 추측성 가십 기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국왕 부부를 만나면 이야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교황과 예수님에 빗댄 AI 이미지를 스스로 SNS에 올리기도 하면서 여러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잇따라 나온 왕족 주장, 이번엔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타고 정도가 아니고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트러머 영국 총리랑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투트랙으로 우리 영국은 좋다라고 해서 그 국왕이 찰스 3세 국왕이 왔을 때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좀 약간 그걸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투 킹스 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그 말씀하신 노 킹스 그 데모를 또 트럼프 특유의 나는 끝까지 상관 안 한다라고 이렇게 가는 모습인데 과연 그걸 유권자들이 어떻게 바라볼까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찰스 3세가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부터 인기가 제일 없었던 국왕이거든요. 뭐 다이애나 비도 있고 지금 오신 그 파커 보울스도 그런 여러 가지 그 가정사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과연 저렇게 친밀감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딱 유대를 하는 것이 얼만큼 큰 반등 효과가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동맹국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난잡한 일들을 할 때는 그다음에 현실적인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분열할 수는 있지만 원래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이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뿌리가 같이 있는 뭐 국가다라는 것을 이제 변하지 않는 그 군주, 영국 군주와 그 미국 대통령에서 그런 연계성을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과연 저렇게 투 킹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과 뭐 지금 저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큰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조금 좀 회의적이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근데 지금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왠지 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의 연설 내용이 좀 관심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사실 언어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직접적인 비판 논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빗댈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영국의 헌정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권력의 제한에 대해서 얘기했고 종교의 중요성 얘기하면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AI로 그 그림 만든 것들 그런 것 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동맹의 중요성, 그러니까 아틀란틱 이 대서양 동맹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면서 사실 이건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동맹 정책에 또 반대되는 부분이어서 직접적인 비판은 안 했지만 이 외교적인 언어, 동맹의 언어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부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었다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중동 문제 다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